외국인은 인생이 얼마나 복잡한지 생각하며 고등학교 졸업이 다가옴에 따라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니콜은 어떤 직업을 갖기를 꿈꾸지만 엄격한 만족하지 못하는 아버지는 그녀가 도시로 유학을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독립하고 싶어 이 가난을 없애고 싶습니다. 니콜은 어머니가 죽었을 때 정말 그리워요. 그 소녀는 15살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니콜은 자신이 어렸을 때 그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왜 그 소녀가 가족의 유일한 아이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눈물을 보이지 않은 조용하고 겸손한 소녀로 자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엄격했고 매우 까다로워서 니콜은 항상 학교 교육에서 모든 A를 받았습니다. 소녀들에게는 쉬웠지만 친구가 없었고 부모님이 그녀에게 새로운 것을 거의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종종 반 친구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아버지와 그것에 대해 몇 번이나 이야기하려고 시도했지만 마지못해 그녀를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니콜은 그녀를 너무 그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엄격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어머니는 무거운 발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니콜은 그녀의 아버지가 방문지방에 나타나기 1초 전에 눈물을 닦고 창턱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아버지는 그녀에게 집안일은 나 혼자 다 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니콜이라고 말하며 재빨리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니콜에게 눈살을 찌푸리고 조금 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코라는 오늘 밤에 그들을 방문하러 왔고 단지 방문이 아니라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니콜은 거의 질식할 뻔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생각했습니다.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러는 매우 아름답지만 동네 가게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성격이 너무 심해서 아빠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와 함께 니콜은 그가 실수하지 않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돌보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라는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나가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니콜은 다시 눈물을 닦고 인생이 어떤 것인지 상상했습니다. 옆에서 계모를 기다리고 계모와 함께 평소 집안일을 하기 위해 옆에서 묵묵히 니콜의 삶은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아내의 불평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다시 소리를 지르자 니콜은 참을 수 없었고 아빠에게 왜 싫어하는지 물을 수 없었습니다. 나 너무 많이 널 계속 괴롭혔어. 왜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올려다보면서 그 아이를 처음에는 창백하게 만들었다가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다음 순간에 그 아이는 서둘러 짐을 싸려고 달려갔고 1시간 만에 그녀는 서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나와 영원히 집을 떠났습니다. 3년 후 니콜은 도시로 이사하여 청소부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녀와 겸손하고 총명한 할머니는 브록을 그리워합니다. 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며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고 아버지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잘생겼고 매니저였는데 내가 일하는 곳을 알자마자 즉시 나에게 흥미를 잃었으니 직업을 바꾸는 게 어때요? 할머니가 계속 신문을 하셨어요. 아니 브록 부인 이제는 쉽지 않아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면 고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어요. 영광이라 해도 평범한 직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고 회사와 에마어 리처드선이 익숙합니다. 에마어 리처드선은 이사입니다. 내가 일하는 회사에. 그 사람은 엄격한 사람이지만 나는 보통 그가 아침에 오기 전에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는 내 존재를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몇몇 진지한 대표단이 내일 올 예정입니다. 평소보다 일찍 청소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니 부르기 그리워요. 잘 자요. 자러 가야 해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요. 니콜은 사무실 청소를 매우 빨리 마치고 라운지에 꽃을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가장 두꺼운 나뭇잎을 비비고 있을 때 리처드선 씨는 화가 나서 방으로 날아갔습니다. 부관인 폴을 질책하고 들어왔습니다. 방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해고할 것입니다. 우리 터키 동료들이 곧 여기에 올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십니까? 셔힌 씨가 특별히 요청하지 않았지만 번역했습니다. 통역사가 아프기 때문에 제가 당신에게 지시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통역사를 찾았지만 그는 폴이기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으나
그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처드선 아저씨가 문을 쾅 닫고 방을 나갔습니다. 폴은 서둘러 상사를 따라갔습니다. 겁에 질린 니콜은 모든 것이 진정될 때까지 청소를 위해 회계부서에 가기로 결정했지만 복도를 걸어가자마자 그녀는 에마어 리처드선을 만났고 폴은 이제 5명의 터키 동료와 동행합니다. 에마어 리처드선은 혼란스러워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번역이 곧 올 것이라고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니콜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양동이와 걸레를 남겨두고 대표단에게 굳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터키어로 인사했습니다. 나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도움을 청한 에마어 리처드선, 결국 공식 번역가가 도착했을 때 협상이 끝났습니다. 폴이 그를 만나러 나왔는데 더 이상 그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화가 나서 사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마을에서 허가받은 터키 번역가 중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폴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오만하고 무례한 사람에게 그것이 더 이상 사실이 아니며 심지어 회사의 청소부조차도 터키어를 더 잘 알고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해 30분 이내에 손님을 차에 동행하고 식당에서 회의를 계속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룸 아저씨 리처드선은 이렇게 멋진 구조를 해준 니콜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 다음 니콜에게 식당에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하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지만 니콜은 수줍게 웃으며 적합한 옷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리처드선 씨는 정신을 차리고 눈살을 찌푸린 채 그 여자를 주위에 깊게 보았습니다. 당신이 청소부 아줌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청소 아줌마를 몰랐습니까? 갑자기 터키어이고 당신의 얼굴이 나에게 친숙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고 당신의 이름은 니컬러가 어떻게 눈을 움직이는지 볼 수 있을 정도로 특이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을 작은 마을에서 보냈지만 그곳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났고 지금은 여기 살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나에게 이 이름을 지어주셨다. 리차드슨 씨는 한숨을 쉬며 슬프게도 내 아내도 나에게 아이를 낳기 전에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포기하고 마침내 아이를 갖지 못한 내 자신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를 찾았지만 그의 어머니 헬렌을 사용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사랑했고 어리석은 싸움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녀는 나를 질투했고 나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헬렌을 믿지 않고 갖고 싶어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겠다고 약속한 소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딸을 보고 싶니? 니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지도 모른다. 리처드슨 씨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더니 그 소녀는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고 헬렌에게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 있었고 이름을 니콜이라고 지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 그 소녀는 리처드슨 씨의 딸로 밝혀졌고 그녀는 아버지와 실제로는 양아버지와 다투던 그 불행한 날에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의 어머니의 서류와 기타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리처드선 씨는 젊은 여성이 그의 머리 위에 팔을 얹고 그가 들은 내용을 이해하려고 잠시 머물면서 듣는 것을 들었습니다. 니콜에게 가서 그의 딸을 꼭 안아줬어요. 어떻게 터키어를 이해하는지 리차드슨 씨가 갑자기 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스페인어와 독일어도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언어는 항상 나에게 쉬웠어요. 당신이 왜 당신의 할아버지를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6개 국어. 리처드선 씨는 자신의 딸을 더 꽉 안아준 것에 놀랐고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행복을 믿지 않았습니다. 딸은 항상 리처드선 씨와 매우 친했고 그 후 그의 사업 파트너와 결혼하여 눈물을 흘리며 아들 에마어 리처드선을 낳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이 있고 소중한 아이를 안고 있는 카밀라는 이삭을 만났을 때 두 번째 사랑에 빠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임신을 했을 때 기뻤습니다. 그녀의 개가 곧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밀라는 거의 너무 늦을 때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주세요. 시간을 내어 1일 복용량을 구독하고 이 비디오를 친구들과 공유하면 그들의 하루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계속 시청하세요.
그녀가 그의 귀 뒤에 닿은 달이 나도 그 사람이 그리워요. 커밀러 사브 하지만 이제 넌 재미로 나와 놀기만 하면 돼. 카어멜러는 몇 분 후에 F에 머물렀고 그녀는 꽃을 해리의 무덤으로 가져갔고 라키와 함께 집에 갔다가 정신을 딴 데로 돌렸다. 몇 시간 동안 집 주변에 간식을 숨긴 라키는 개가 소파 쿠션에 숨겨져 있는 쿠키 카메라를 발견했을 때 평소처럼 돌아다니고 짖는 흥분을 보여주지 않았고 밖에서 그의 주인이 어디로 갔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라키는 분명히 또한 아침에 1년 후 커밀러는 다시 웃을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이적이었고 그들은 회오리 바람을 겪었습니다. 연말까지 로맨스 커밀러와 아이적은 결혼했고 첫 아이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습니다. 커밀러 어느 날 그녀와 아이작이 소파에서 서로 껴안았을 때 당신이 내 꿈의 소녀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그것은 꿈인 것 같다고 인정합니다. 아이작은 카밀라의 이마에 더 가까이 키스하고 카밀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것은 꽤 구식입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신과 같은 놀라운 여성에게서 영감을 얻은 심오하고 원시적인 아름다운 아이디어였던 모든 낭만적인 진부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카밀라가 아이작을 껴안고 그의 키스에 답례하는 것 낭만적인 순간은 로키가 거실로 달려가지 않았다면 그보다 더 커질 수도 있었습니다. 입에 벨트를 물고 카밀라에게 짖으며 원을 그리며 돌았어. 알았어 맞아 로키 이제 산책할 시간이야. 카밀라는 일어나서 로키의 멱살을 꽉 잡았다. 그녀는 아이작이 방을 나갈 때 로키가 보인 분개한 표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가 로키를 임신한 지 몇 달 후 그는 카밀라의 충실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햇빛 아래 밖에 누워있거나 비둘기를 쫓는 대신 그는 그녀가 어디를 가든지 그녀 옆에 머물렀고 심지어 소파 위로 올라가 그녀의 부어오른 배 가까이에 머리를 눕히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몇 걸음 걸을 때마다 배에 코를 대고 걸을 때마다 라키가 짖을 것이고 그녀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 그녀가 옆바닥에서 자고 있을 때 그를 쫓아내면 라키가 문을 핥히고 밤새도록 걔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아이적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녁 식사 때 집에 돌아와서 들은 건 짖는 소리뿐이었고 그가 나를 보호하고 있었고 아기 카밀라는 대답했다. 나는 그것이 달콤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나를 위해 해리의 영혼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항상 아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도 라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질투심을 표현했습니다. 커밀러는 자신의 발 앞에 머리를 얹고 누워있는 라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캠을 계속 찢어서 그 사람이 해리와 함께한 예전 생활의 일부였다는 점만 빼면 날 미치게 만들었어. 난 그 사람을 동물 보호소 밖에 내버려뒀으니 이제 그 사람이 입양되었을 거라고 확신해. 그 사람도 입양되었을지도 모르지. 그녀의 코트는 어디 가는 거야 아이작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어 내 개를 찾으러 갈 거야. 카밀라가 그를 쳐다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가 아무리 불러도 상관없어. 당신이 그를 버릴 권리는 없어. 로키와 나는 패키지 거래야. 만약 당신이 내 개에게 또 무슨 짓을 하면 그를 찾을 때까지 난 여기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이삭 난 당신에게 남겨둘 거예요. 이삭은 그녀를 보고 당신이 진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라키 집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당신이 나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면 우리 집을 다른 곳에 두겠습니다. 아이적 해미는 몇 시간 동안 동물 보호소 주변 거리에 차를 세웠고 그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길가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라키의 사진을 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편의점 주인과 이야기를 나눈 후 대답은 항상 아니오입니다. 커밀러는 차로 돌아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말이 들리면 로키 해리를 찾을 거예요. 제발 그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녀는 나를 그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내가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카밀라는 코를 훌쩍이며 그의 눈을 닦았고 그녀는 운전대에 손을 얹었지만 난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그녀는 해리가 그녀를 안내할 가능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길을 잃을 때까지 운전했습니다. 이제는 어두워졌습니다. 익숙한 짖음이 발소리를 멈추고 차로 돌아왔다. 로키 카밀라는 무릎을 꿇고 걔를 두 팔 벌려 안아요. 내 착한 아들 미안해요 로키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해요. 용서해 주실래요? 킴 아이작이 애원했어요. 뒤에서 보니 다음날 그가 가져온 커다란 꽃다발 충동적인 실수였다. 이제는 할 수 없다. 허리에 또다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져 솔직하게 표정을 지었다. 로키가 짖는 그녀 앞에 돌아섰다. 나는 이제 장난치지 마. 친구 커밀러가 자리에
앉았지만 그녀는 더 편안한 자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더 많은 고통을 야기함. 아이적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아이적은 커밀러에게 달려가서 커밀러가 차에 타는 것을 도와주고 그녀를 의사에게 데려갑니다. 정상적인 것 같아요. 카밀라가 몇 가지 테스트에 대해 논의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 최대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카밀라가 한 손으로 허리를 문지르는데 일주일 동안 매우 피곤했습니다. 최근 커밀러가 침대에 아무리 누워 있어도 기분이 좋지 않고 무언가가 그녀를 방해합니다. 임신으로 인한 정상적인 불편함과 방광 발차기 또는 숨가쁨인 허리 통증만 아니었다면 라키 클라임즈 그녀의 침대에 들어가 내려오기를 거부하고 그는 그녀의 엉덩이가 배를 대고 짖도록 씩씩 소리를 냅니다. 이 아기는 개에게 유창하게 나올 것입니다. 카밀라는 중얼거리고 그녀는 라키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파헤치지만 그는 그의 슬쩍 찌르기와 짖는 것을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키 켄다러는 개를 마주하기 위해 옆으로 굴러갔습니다. 제 생각에 당신이 나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커밀러의 나머지 부부는 친구들이 그녀의 누추한 외모에 대해 방문하고 논평하기 위해 온 가족을 끝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곧 분명해졌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캔들러는 그녀의 여동생이 의사에게 다시 가라고 권유했을 때 스미스 박사가 강력히 추천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녀의 여동생이 그녀의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 백발의 남자가 여성의 신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캠에게 내 진업과 약속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